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화학과 실생활 문제 해결 단원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는 어떤 걸 다뤘었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세 가지 의식, 주, 문제 해결에 화학이 기여했다라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건 하버보시법이에요. 산업혁명 이후로 인구가 증가하는데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식량이 많이 부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농업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질소 비료가 필요했다. 근데 자연적으로 질소 비료를 얻는 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그 질소 비료의 원료가 되는 암모니아를 우리가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그게 하버라는 사람과 보슈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버-보슈법이라고 얘기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드는 그 반응식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많은 물질 중에 대다수가 탄소화합물,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원소들이 붙어 있는 탄소화합물들인데 이런 탄소화합물들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탄소의 그 특성이 있다. 즉 탄소는 4개, 최대 4개의 공유결합이 가능하고 또한 탄소끼리 계속 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탄소끼리 결합할 때 결합의 형태,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 여러 형태가 존재하고 그리고 탄화수소가 이렇게 탄소끼리 연결되는 모양에 따라서도 그 종류가 다양해진다. 따라서 탄소화합물은 그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런 탄소화합물들 중에서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것들, 유용하게 사용하는 몇몇들을 예시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교재는 9페이지를 펴주시고요. 거기에 우리가 저번에 했던 아랫부분 탄화수소 이 파트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탄화수소라고 하는 건 탄소화합물들 중에서 좀 간단한 형태가 되겠죠.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얘기하고요. 이 탄화수소들도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탄화수소 종류 하나하나마다 다른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붙여놓으면 이름을 외울 수도 없고 우리가 알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탄화수소라든가 탄소화합물들의 경우에는 이름을 붙이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화수소들을 살펴보기 이전에 그 이름을 붙이는 규칙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 이쪽에 한번 적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참고사항이 되겠고요. 참고사항. 자, 탄소의 수에 따른 탄화수소의 접두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접두어라는 건 탄화수소 이름 앞에 붙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탄화수소의 이름을 붙이는 규칙은 자, 탄소수에 따라 접두어가 앞에 붙는 말이 달라지고요. 탄화수소의 종류에 따라서 뒤에 붙는 말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탄화수소의 개수에 따른 접두어를 한번 살펴보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놓고 자, 그리고 이쪽에는 탄소의 수, 이쪽은 접두어. 탄소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인 경우까지만 우리는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하나씩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탄소가 탄소가 하나인 이 탄화수소는 접두어가 메타라는 접두어가 붙습니다. 메타. 2개일 때는 에타. 3개일 때는 프로파. 4개일 때는 뷰타. 5개일 때는 펜타. 6개일 때는 헥사라는 접두어가 붙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탄소수가 두 개인 애들은 탄화수소의 종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앞에 에타로 시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럼 뒤에 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단일 결합만 갖고 있는 거를 포화탄화수소라고 얘기하고요. 이 포화탄화수소는 우리가 뒤에 모모에인이라는 걸 붙입니다. 걔네들 우리가 이제 알케인 종류라고 얘기하는데 모모엔을 붙여요. 에인. 그리고 만약에 이중결합을 가진 불포화탄화수소의 경우에는 모모엔을 붙입니다. 모모엔. 에텐, 뭐 프로펜, 뷰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삼중결합을 가진 탄화수소 같은 경우는 모모아인을 붙입니다. 그래서 에타인, 프로파인, 뷰타인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접두어에서 메타, 에타, 프로파잖아요. 뒤에 R을 빼고 뒤에를 붙이면 돼요. 예를 들어서 탄소수가 하나인데 포화탄화수소야. 모모에인으로 끝내야 돼요. 그럼 탄소수가 하나니까 메타에서 R을 빼요. 메트가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 에인을 붙이면 메테인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수, 우리가 탄화수소의 접두어를 보면 탄소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를 잠깐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 학생들 필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기해야 될 때는 잠깐 멈춰 놓고 꼭 필기해 주시고요. 필기한 다음에 다시 영상을 틀어서 선생님 수업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탄화수소를 보는데 탄화수소 중에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니까 탄소가 몇 개일까요? 하나겠죠. 그래서 얘 이름은 메타로 시작하고 포화탄화수소니까 모모에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합치면 메테인이 되겠죠. 화학식은 CH4가 되고요. 얘는 정말 많이 나오고 시험에서도 많이 물어보는 녀석입니다.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메테인은 탄소 하나에 수소 4개. 옆에 보면 구조식이 나와 있고요. 그 옆에는 분자 모형이 나와 있죠. 이렇게 공유결합 하나를 짝대기 하나로 표시해서 나타낸 걸 우리가 구조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쪽에 보면 왼쪽에 있는 게 구조식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분자 모형이 됩니다. 그냥 참고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얘는 탄화수소 중 가장 간단한 분자래요. 그리고 어떤 모양이래요? 정사면체 입체 구조래요.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사면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얘는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입니다. LNG의 주성분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천연가스의 주성분,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이게 버스 지나갈 때 보면 천연가스 버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 메테인이 주성분인 화석연료를 연료로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우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라든가 그죠? 우리 뭐 가스레인지 이런 게 도시가스와 연결된 가스레인지 이런 것들도 그 안에는 메테인이 주성분으로 들어있겠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냄새가 없고 물에 거의 녹지 않는데요.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 참고로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탄화수소들은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되겠죠. 그럼 메테인은 어떤 모양인가요? 선생님, 정사면체는 어떤 모양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정사면체는 이런 모양입니다. 짠! 잘 보이나? 이렇게 보면 잘 보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보면 우리 책에는 이런 모양으로 나와 있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얘는 왜 정사면체인가요? 라고 하는데 면이 4개가 있어요. 사면이야. 근데 그 4개의 면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정사면체예요. 자세히 보면 여기에 삼각형이 하나 있죠. 그죠? 이렇게 삼각형. 이걸 돌려보면 또 하나의 삼각형. 얘를 또 돌리면 또 하나의 삼각형. 그리고 이렇게 아랫면에 또 하나의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똑같이 생긴 4개의 면을 가진 입체 구조라고 해서 정사면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이 구조는 기억하고 있으세요. 자, 내려와 봤더니 이제 탄소수가 좀 늘어나네요. 프로페인이래. 프로파로 시작하네. 탄소수 몇 개? 3개인 모모에인으로 끝나네. 포화탄화수소네 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 모양은 한번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짠.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프로페인입니다. 탄소는 4개의 공유결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끝에 달려있는 탄소를 보면 수소 3개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 탄소와 결합하고 있는, 그래서 총 4개의 결합을 하고 있죠. 반대쪽 말단 탄소, 끝에 있는 탄소도 수소 3개하고 그리고 탄소 하나하고 이렇게 4개의 결합을 갖고 있고, 그럼 가운데 있는 탄소는 결합 4개 중에 2개를 탄소끼리의 결합에 써야 되니까 나머지 2개를 수소와의 결합, 그래서 CH3, CH2, CH3 이런 형태로 생긴 게 프로페인입니다. 자, 프로페인도 있고 밑에 보니까 뷰테인도 있네요. 뷰테인은 뷰타로 시작하니까 탄소가 몇 개?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똑같아요. 끝에 달려있는 탄소는 수소 3개 갖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탄소 2개는 수소를 2개씩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CH3, CH2, CH2, CH3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게 뷰테인입니다. 자, 이런 탄화수소들은 대부분 우리가 연료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취사용이나 야외용 연료로 많이 사용된다. 우리 상업명으로 우리 많이들 사용하는 부탄가스 알죠? 버너에 사용하는 부탄가스. 그 부탄가스에 있는 이 부탄이 원래 공식명은 여기 나와 있는 뷰테인입니다. 이 뷰테인을 예전에는 우리가 부탄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메테인도 메탄 이렇게 불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되고 뷰테인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부탄가스에 이 프로페인하고 이 뷰테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은 끓는 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탄소수가 많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뷰테인이 아까 프로페인보다 끓는 점이 더 높아요. 높다는 건 기체가 더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우리 부탄가스를 만들 때 끓는 점이 훨씬 낮아서 기체가 더 잘 되는 프로페인의 함량을 더 많이 높이기도 합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보니까 휘발유 나오고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된다라는 것들도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니까 알코올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옵니다. 알코올은 한번 여기 볼게요. 탄화수소에 한 개 이상의 하이드록시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화합물을 알코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여기 있는 하이드록시기 얘를 포함하고 있으면 알코올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래서 뒤에 모모올이라고 이름을 붙일 때. 근데 선생님 OH-는 수산화 이온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둘은 다른 겁니다. 비교해보면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OH- 얘는 전자를 하나 받아서 음이온인 상태죠. 음이온인 상태를 우리가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고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하이드록시 이온은 뭐냐면 어떤 이 탄소에 이렇게 OH가 공유결합으로 붙어 있는 상태, 이온이 아니고 어떤 탄소에 공유결합으로 OH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하이드록시 하이드록시기 작용기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이드록시 작용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다른 거다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메탄올이에요. 메탄올이니까 메타로 시작하잖아요. 탄소 몇 개? 탄소 한 개. 올로 끝나네? 뭐 가지고 있을까? OH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짠 보면 메테인이 있는데 메테인에서 수소 하나를 떼고요. 여기다 OH 하나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메탄올이 됩니다. 탄소 하나에 메타로 시작해 OH가 붙어 있어.
올로 끝나. 그럼 메탄올인 거죠. 그래서 이게 메탄올이고요. 가장 간단한 알코올이고요. 얘는 연료 전지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메탄올은 알코올 중에서 독성이 매우 강한 알코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0.5mg만 우리가 흡입을 하거나 우리 피에 섞이면 상당히 좀 심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만큼 독한 독을 갖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 위험하다기보다 얘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이따가 배울 폼알데하이드라는 물질로 산화가 돼요. 근데 그 폼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어마어마한 독성을 가진 물질이거든. 그래서 이 메탄올은 좀 위험한 물질이다라는 걸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왔더니 자, 이 메탄올이었고요. 자, 에탄올. 내가 좀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것보다 얘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아이들이다. 얘를 봤더니 뭐래요? 술의 주성분, 소독약의 주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래서 보면은 에타로 시작하잖아요. 탄소 몇 개요? 탄소 2개가 되겠죠. 얘도 똑같이 뭘 갖고 있어? 여기 보니까 OH 갖고 있죠. 여기에도 OH 달려있죠. 탄소 2개에 OH를 갖고 있으니까 에타로 시작하고 올이 붙어서 에탄올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모양이 이런 모양을 갖고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되면 짠,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 보면 탄소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OH가 달려있죠. 그래서 얘는 에탄올이고요. 화학식은 CH3, CH3, CH2OH입니다. CH3, CH2OH. 그래서 얘를 에탄올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냥 C2H5OH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탄소 2개에 수소 5개에 OH가 달려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에탄올은 술의 주성분이고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술의 주성분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주, 그죠? 이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가 몇 도야? 하고 하는 거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에탄올의 함량을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내려와서 이번에는 에틸렌 글리콜이래요. 에타로 시작하니까 탄소 2개겠죠? 근데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OH가 1개, OH가 2개 붙어 있네요. 얘는 히드록시기가 2개 붙어 있어요. 자동차 부동액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가 있으면 OH기는 얘들아 친수성기라고 얘기해요. 친수성기. 친수성기라고 하는 건 물하고 친해요. 물하고 잘 결합하는 아이예요. 물을 잘 잡고 있는 아이예요. 이런 애가 물에 섞여 있으면 물이 어는 것을 방해합니다. 결정 구조를 만드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물이 잘 못 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디에 쓰인대요? 자동차에 들어있는 이 물이 얼지 않게, 부동, 얼지 않게 하는 액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자, 밑에 내려오니까 글리세롤이 나와요. 여기에 약간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OH 개수 한번 세볼까요? OH가 하나, 둘, OH가 3개나 달려있네요. 얘는 친수성기가 3개나 달려있어. 얘는 물을 엄청나게 잘 잡고 있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쓰이냐면 보습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리세롤을 이렇게 바르잖아요. 바르면 얘가 우리 피부에 있는 물을 잘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피부가 어떻게 돼? 촉촉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습 화장품의 연료가 됩니다. 예, 그렇구나. 자, 이제 정리를 잠깐 해주시고요.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내려오면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애가 나와요. 얘도 정말 많이 물어보는 아이. 그래서 얘는 뭐다? 별표. 아세트산이고요. 얘는 CH3COOH 이렇게 생긴 녀석이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자, 여기 보면 CH3, 그러니까 탄소 하나에 수소 3개 달려있죠. 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탄소하고 산소 간의 이중결합이 있어요. 이중결합. 그리고 OH, COOH 이렇게 달려있는 아이인데요. 얘도 작용기 중에 하나예요. 어디가 작용기냐면 지금 선생님 표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이 COOH 있죠. 이렇게 해서 C하고 탄소 이중결합 O
COH 이렇게 달려있는 아이를 우리가 카복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가 어디에 탄소에 달려있으면 얘를 전체를 카복식이라고 하고요. 이런 아이가 달려있는 애들은 공통적으로 다 산성을 나타냅니다. 산성이니까 산성은 특징이 뭐야? 신맛이 나요. 신맛을 나게 하고 얘는 약한 산성이니까 강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원액을 먹진 않고 물에 희석해서 먹겠죠. 그게 뭐냐면 식초입니다. 아세트산은 식초의 주성분이 되고요. 식초의 주성분이래요. 그리고 얘는 약한 산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아세트산이 이렇게 생겼고 얘는 CH3COOH 화학식도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산성이라는 거, 식초의 주성분이 된다는 것도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와서 자, 이제 그 밖에 탄수화물인데요. 여기 나오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이가 잠깐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폼알데하이드고요. 화학식은 HCHO, 즉 탄소 하나에 수소 2개 그리고 산소 하나가 달렸는데요. 탄소는 4개의 결합이 가능하잖아. 그래서 수소 하나랑 단일, 수소 하나랑 단일, 산소 하나랑 이렇게 이중결합, 그래서 총 4개의 결합이 존재하는 얘가 폼알데하이드고요. 얘는 모든 원자가 다 같은 평면상에 존재합니다. 같은 평면상에. 그래서 평면구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게 폼알데하이드고요. 그래서 얘는 가구용 접착제로 사용이 되고 플라스틱의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아까 메탄올이 산화되면 얘가 된다 그랬죠? 얘는 어마어마하게 독한 독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가스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어요. 위험하죠. 그리고 우리가 얘가 워낙 독성이 강하니까 얘를 우리가 물에 녹여놓은 걸 포르말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포르말린은 여러분들 봤을 수도 있어요. 어디 있냐면 과학실에 가면 과학실 안에 이렇게 유리관이 큰 게 있고 그 안에 액체가 담겨 있고 그 안에 뭐 개구리 해부해 놓은 거, 뭐 붕어 해부해 놓은 거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액체 안에 들어있는 이 이제 해부한 이 물질들은 썩지가 않아요.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썩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 이 포름알데히드가 녹아있는 포르말린이 독성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미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미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분해를 못하는 거죠. 그만큼 독성을 가진 애가 이 포름알데하이드다. 그리고 얘가 접착제 이런 데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집 지을 때 도배하고 새 가구 들여놓고 하잖아요. 거기 있는 이 접착제들이 기체 상태로 스물스물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집증후군 들어봤죠? 세집증후군의 어떤 원인 물질이 되는 아이이기도 합니다. 포름알데하이드. 자, 또 내려왔더니 아세톤이 있네요. 아세톤은 여학생들은 많이 써봤을 것 같아. 뭐 할 때 쓰나요? 얘가 무언가를 잘 녹이다 보니까 우리가 녹일 때 이 용매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포름알데하이드는 양쪽에 수소가 달려 있었는데 얘는 양쪽에 이렇게 탄소 CH3가 달려있는 이 형태가 바로 아세톤입니다. 아세톤은 이쪽에 CH3, 반대쪽에 CH3, 가운데 탄소랑 산소의 이중결합이 달려있는 이런 구조가 아세톤이고요. 이 아세톤의 특징은 얘는 물에도 잘 녹고 탄소 화합물에도 잘 녹아서 이런 용매, 무언가를 녹이는 물질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게 아세톤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이제 한번 넘어가면 마지막입니다. 넘어가면 이제 의약품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대부분은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아스피린, 하나는 페니실린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피린은 공식명은 아세틸살리실산이고요. 우리가 그 상업명으로 아스피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얘는 이 버드나무 껍질에 살리실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얘가 이제 진통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버드나무 껍질을 우리가 물에 끓여가지고 그 끓인 물을 마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살리실산 때문에 진통 효과를 얻거나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살리실산이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리고 먹고 나면 약간 그 헛구역질, 약간 구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너무 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진통효과는 좋은데 먹기가 너무 불편한 거지. 그래서 어, 우리가 호프만 독일의 화학자예요.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좀 약간 두통으로 좀 약간 지병이 있어서 이 살리시산을 자주 드셨는데 먹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후프만이라는 사람이 이 살리시산에다가 구조를 살짝 변경을 시켜서 이 아세틸 살리시산,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낸 거죠. 이 아스피린은 먹기도 훨씬 편하고 진통 효과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살리시산으로 합성한다. 그래서 버드나무 껍질 나오면 무조건 아스피린이에요. 그리고 얘는 이게 중요하죠. 이런 거 중요하죠.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다. 얘는 해열, 진통 효과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스피린이고요. 그러면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건 다 들어봤죠?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최초의 항생제. 플레밍이란 사람이 이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한 건데요. 약간 스토리가 있어요. 한번 잠깐 들어주세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가난한 시골에서 태어났대요. 플레밍은. 근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사내의 아이를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플레밍이 그 사내의 아이를 무사히 구해냈어요. 그러자 그 물에서 구해진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 고맙잖아. 그래서 이 플레밍한테 내 아들의 생명을 구해줬으니까 무언가 소원을 들어줄게. 좀 잘 살았나 봐요. 그래서 어떤 소원을 들어줄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플레밍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제 소원은 의사가 되는 게 소원인데 저희 집은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그 아이의 아버지가 흔쾌히 너의 소원을 들어줄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플레밍이 그 아이의 또는 아버지의 도움을 얻어서 의사가 됐는데 그때 이 플레밍이 구한 그 사내 아이가 누구냐면 나중에 영국 수상이 되는 윈스턴 처칠이라고 합니다. 다 들어봤죠? 처칠을. 그래서 결국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대학병원에 이제 들어가서 연구를 하던 날인데 이 사람이 포도상 구균을 가지고 연구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잘 덮어놓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 날 뚜껑을 안 덮어놓고 간 거야. 그래서 그 다음날 딱 와봤더니 한참 있다 봤더니 거기에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는 거지. 그래서 망했네 라고 하면서 이걸 버리려고 하는 찰나 거길 잘 살펴봤더니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푸른 곰팡이는 잔뜩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던 포도상 구균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요. 포도상 구균이 이 푸른 곰팡이에 의해서 모두 죽었네. 항생제를 최초 발견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포도상 구균과 페럼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뽑아냈고요. 그 물질에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페니실린은 이제 병원균을 죽여가지고 곪거나 썩는 것을 방지하는 항생제가 되겠고요. 이게 약간 좀 인연인 게 이 나중에 급성 폐렴에 걸린 처칠의 목숨을 어릴 때 구했던 사람이 처칠이잖아. 근데 이 처칠이 나중에 급성 폐렴에 걸려서 위험했던 거야. 위독했던 거야. 근데 그 목숨을 구한 약도 바로 페니실린이라고 합니다. 두 번이나 같은 사람을 구해냈네요. 그죠? 뭔가 좀 재밌는 이야기라서 쌤이 한참 이게 조사해가지고 정리해서 얘기해주는데 잘 얘기해주려고 좀 밑을 좀 잘 보고 얘기했어요. 어쨌든 이 페니실린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살펴본 탄화수소에서부터 그리고 알코올 그리고 카복실산 그리고 뭐 포말데히드 아세톤 그리고 이제 의약품까지 이렇게 탄소 화합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줬다. 우리 생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 한번 펴주세요. 12페이지. 자, 빨리 끝낼게요. 자, 암모니아는 질소 비료의 원료이다. OX, O죠. 플라스틱은 고분자 화합물이다. OX, O입니다.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작은 분자들이 쭉 이어져서 큰 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분자량이 10,000 이상인 걸 우리가 고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은 작은 분자들이 쭉 이어져서 만들어진 고분자 화합물이 많습니다. 탄소는 3개 이상의 결합을 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3개가 아니고 뭐죠? 최대 4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3개가 아니고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가 되겠고요. 자, 내려와서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는데요. 여러분은 일단 멈춰놓고 한번 채워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이 채울 건데, 자, 볼까요? 메테인의 화학식 CH4가 됩니다. 그죠? CH4. 자, 그리고 CH3COOH의 이름 뭐예요? 아세트산이고요. 얘는 식초의 성분이고요. 약한 산성을 나타냅니다. 에탄올의 화학식은 C2H5OH가 되겠고요. 얘는 소독용 알코올 그리고 술의 원료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얘는 아세톤이고요. 얘는 용매, 매니큐어 제거제 이런 식으로 사용된다. 다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학식량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